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 준비하는 모두의 논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편하게 얘기하는 논술 세미나 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수험생들이 많이 준비하는 논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좀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최저 없는 논술을 준비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그런데 최저 없는 논술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도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저 없는 논술을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최저 없는 논술을 준비하더라도 수능 준비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대체의 자원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대체를 한다기보다는 전형을 보완을 하는 정책으로 써야지, 대체의 영역으로 가시면은 상당히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최저 있는 논술 몇 개, 한 개, 그리고 최저 없는 논술 한 개,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다거나, 아니면은 어차피 나는 최저를 맞추기 어려우니까 정시로 이렇게 지원을 하되 최저 없는 논술, 수시 전형도 내가 지원을 해보겠다. 이런 가정하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최저 없는 논술을 준비하든 있는 논술을 준비하든 간에 나는 글을 못 쓰니까, 혹은 나는 옛날에 백일장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으니까 나는 글을 쓰기는 좀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논술을 준비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이건 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최저 없는 논술이나 아니면 진짜 있는 논술이나 논술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이 논술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어느 선에 딱 다다르잖아요. 그럼 이건 정말 글쓰기라고 하는 영역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미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논술 채널에서 여러가지 얘기를 해주시고, 또 논술을 잘 아는 분이 있고 또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얘기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무조건 논술 문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훈련은 해야 한다. 그러니까 써봐야 한다 라는 점, 그리고 자신의 수능 최저 등급을 참고해야 한다. 요 얘기, 그리고 학교마다 논술 문제에 유형이 있으니 그 유형에 접근해야 한다 라는 얘기는 모든 논술 업로드 자료라든지 포스팅이라든지 아니면 어디를 찾아봐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동일합니다. 안 써보면 안 되고, 최저는 참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학교마다의 유형이 있으니 그 학교를 준비한다면 이 학교의 유형만큼은 익숙해져야 한다는 게 여기에 시사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글쓰기 영역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예체능, 훈련, 스킬의 영역이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일단은 최저가 있든 없든 간에 글쓰기의 영역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수험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최저, 즉 수능 점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최저 없는 논술을 쓰면서 나는 무조건 붙을 거야, 이렇게 자신하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다 반대로 그럼 최저 있는 논술은 100%가 있나요? 없죠. 왜냐면 이거는 경합이잖아요. 물론 다른 친구들이 잘 못 썼을 때는 내 점수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또 다른 친구들이 잘 쓰면 내 점수는 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가 있든 없든 간에 정말 수능 점수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 논술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매우 다른 사람들이 축하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논술을 준비한다는 거는 일종의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차선책을 대비하고 또 이걸 준비한다는 거지, 이 논술 자체에 올인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저는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논술이 올인 혹은 6논술을 쓰겠다. 그럼 6논술을 쓰면 어느 학교든 나를 뽑아주겠지.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셨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정말로 이 중에는 6논술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6장의 카드 중에서 내가 정말로 이 학교는 자신 있다 라고 하는 학교는 어디이고, 내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 학교도 볼래, 이런 학교도 있을 것이고, 이 학교는 그냥 내가 한번 써보는 거지 뭐, 이런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논술에는 일종의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조언드리고 싶은 거는, 논술은 어차피 상향 지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하는 학생이 뭐 정시에서 난 무조건 고려대학교 정도는 갈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경기대학교라든지 단국대학교에 논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논술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약간의 상향 지원 형식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상향 지원이라고 한다고 쳐도 상향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하는 기간, 그리고 시험 보는 날까지 모든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올 때까지는 이 자체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 건 뭐냐면,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논술이라고 하는 걸 지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어떤 상황이냐, 첫 번째가 아마 내가 정시라든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상대적으로 이 학교에 지원하는 애들보다는 약간 성적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야. 그런데 이 학교는 논술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이 전형에 지원, 즉 도전을 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고, 두 번째 성향은 어떤 성향이냐면, 정시로 갈 수는 있어. 그런데 정시라고 하는 거는 수능 점수가 따라줘야 하니 나는 여기에 대해서 보험 하나쯤은 필요해 라고 하는 친구도 지원을 했을 겁니다. 물론 이 경우의 수의 대부분이 포함이 될 거예요. 이게 제외된다면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그냥 던져보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한 번도 안 써본 분들이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향 지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논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인정을 하면 그 다음은 우리가 뭐를 하게 될까요? 준비를 충실하게, 그리고 이 논술은 굉장히 노가다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귀찮고 힘들더라도 적어도 내 성적보단 약간 상향이니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 자세가 좀 유지되었으면 하는 게 제가 좀 조언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은 학교마다 그 전형의 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업로드한 자료에서 어떤 학교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제가 앞에서 많이 포스팅했던 내용이 건국대학교의 자료가 있죠. 그래서 이제 12년부터 20년까지의 문제를 한번 쭉 훑어본 적이 있어요.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지만, 학교마다 그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과 그리고 무엇을 수험생에게 요구하고 또 원하는지가 그 형식에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국대학교는 학생의 유추라든지 아니면 학생의 읽기 영역이라든지 그리고 추론 능력 자체를 굉장히 많은 점수를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B학교, 성균관대학교라고 하는 거는 분류와 요약을 중요시하기도 하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문제 3개를 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쓸 수 있는 그 제시 문제체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스스로 맞는 그 문제 형식은 준비하는 모든 친구들이 케이스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어떤 학교의 문제, 어떤 학교의 요구사항이 나한테 적절한지를 꼭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하기 수능 최저의 영역 기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내가 원하는 대학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시문 자체 혹은 문제 수 자체가 나한테는 좀 맞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앉은 자리에서 꾸준하게 한 문제를 깊게 보는 형식이 있죠. 이런 친구들은 동국대하고는 좀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맞는 문제 형식은 어떤 학교가 지향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하고 잘 맞는 학교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탐색을 해보셔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조언드리고 싶은 거는, 논술을 쓰시게 되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전략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가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혹은 재수, 삼수를 포함해서 모든 학생에게는 수시 6장의 카드를 준다는 점. 그럼 6장의 카드를 가지고 나는 1, 2, 3, 4, 6까지 나가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1지망에 가장 적절하고 유리한 게 뭔지, 그리고 불리하지만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만일에 최저를 맞춘다면 나는 어떤 학교에 최저를 맞춰서 갈 건지, 그럼 어떤 학교의 문제를 최저를 맞춘다면 어떤 과목을 통해서 맞출 건지, 나에게 맞는 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다면 그 맞는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1번 문제는 어떻게, 2번 문제는 어떻게, 어떻게 준비할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셔서 이 전략에 맞게 시간 구성을 하신 다음에 준비하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논술이라고 하는 건 글쓰기의 영역과는 좀 다른 점.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따라서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지 창조적인 수필 글쓰기의 영역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수능 최저는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최저 없는 논술을 준비하든 있는 논술을 준비하든 적어도 수능만큼은 끝까지 내려놓지 않았으면 하는 거. 그리고 논술을 준비하시더라도 논술 전형 자체에 완전히 올인한다 라는 것보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논술은 어차피 상향 지원이니 만일에 준비를 하시려거든 좀 충실하게 그 과정을, 노가다성이 뛰어나서 너무 힘들고 괴롭더라도 만일에 상향 지원이라고 하는 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 각각의 다른 성향이 있으니 스스로에게 맞는 문제 형식이 어떤 학교가 있는지를 좀 탐색을 하셔서 논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이게 논술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 자체도 굉장히 꼼꼼하고, 그리고 배점 자체도 각각 구분되어 있고, 이걸 다 합쳐서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성은 어떻게 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는 게 정말 쉬워요 라고 제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정말로 내가 하고 싶다면 이 힘든 과정을 어느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할지 이 전략을 꼭 세우셔서 좋은 결과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